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과거와 현재를 짚어보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고민해보는 더 나은 조선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와 함께 북한 사회의 현안부터 구조적 문제까지 짚어봅니다. 저는 진행자 조용일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제8기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렸다고 하죠? 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네. 제8기 제10차 전원회의 네. 확대 회의였습니다. 네.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열렸는데요. 네. 평양 중구역에 있는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열렸습니다. 네. 자,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들 그리고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 그리고 노동당 중앙위원 후보위원들이 회의에 참가를 했고요. 네. 해당 부서 일꾼들 그리고 각 성 중앙기관 도급 지도기관 책임 일꾼 그리고 시 군당 책임 비서들 그리고 중요 공장 기업소 당과 행정 책임 일꾼들이 방청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원회의 확대면 굉장히 큰 이제 국가적인 회의인데 이 전원회의에서의 의제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노동신문이 7월 2일 날 보도한 바에 따르면 제9차 전원회의가 결정한 올해 국가사업 방향 그리고 제반 사업 과업들 이런 것을 성공적으로 관철하기 위해서 상반년도 사업 실태를 총화하고 하반년도 사업의 중심 방향과 투쟁 방침을 책정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우리식 사회주의의 본태를 고수해 나가는 데서 필요한 문제들을 토의했다 이런 식으로 밝혔는데요. 의정을 살펴보면 5가지입니다. 24년도 주요 당 및 국가 정책의 총화, 그리고 두 번째는 일꾼들의 사업 방법과 작품 개선, 세 번째는 중요 부분의 사업 교율 강화, 네 번째가 사업 제도의 공고 발전을 위한 몇 가지 문제, 그리고 이제 늘 하는 거 조직 문제, 인사 이동 문제를 다뤘습니다. 네, 중요한 여러 가지 의제가 있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의정을 보면 올해 당과 국가 정책 중간 총화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여기서 어떤 평가를 내렸고 또 어떤 결정들이 좀 나왔나요? 일단 9차 전원회의가 결정한 목표 달성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느냐, 이제 이것에 대한 성과나 그 요인, 의미 이런 것들을 분석을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연초부터 전반적인 인민경제 계획 규율이 문란해서 당 중앙 전원회의에서 긴급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됐었는데 자, 올해에는 상반년 기간 12개 중요 고지에 속한 금속, 화학, 전력을 비롯한 중요 공업 부문들이 계획을 월별, 분기별로 큰 문제 없이 완수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첫 번째로 내세운 성과는 건국 이래 처음으로 거창한 지방발전 계획을 승인하고 본격적인 시행 단계에 들어갔다. 그래서 현재 올해 착공한 각 지방공업 공장들이 골조 공사가 끝났고 설비 제작도 추진되고 있다. 그래서 연말이면 20개 시군에서 현대적인 새로운 생산 기지가 준공될 것이다. 이렇게 첫 번째 성과로 그 지방에 건설되고 있는 공장들 이걸 내세웠습니다. 두 번째 성과는 전국적인 농사 형편도 괜찮다 이렇게 성과로 꼽았어요. 올해 방대한 관계 공사 과제가 제때 다 마무리가 됐고 비료, 농약, 연유를 비롯한 영농 자재도 공급이 됐다. 그리고 밀, 보리, 수확고도 작년보다 증가해서 생산량이 기대가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모내기도 적기에 다 완료했다. 이제 앞으로 이상 기후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힘을 집중을 하고 등등등을 하면 올해 좋은 결실을 거둘 것이다. 이런 식으로 중간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회의 평가만 보면은 중요 공업 부분들 계획도 큰 편파 없이 완수했다. 또 농사 형편도 괜찮다. 좋은 평가를 했는데요. 그러네요. 얼마나 좋을지는 나중에 결과가 나오겠죠, 가을에. 자, 그럼 이런 주요한 사업에 대해서 결국 이제 하반기 또 방향이나 또 계획들도 추가로 나올 것 같은데요.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식량 문제 같아요. 첫 번째 올 하반기 방향 계획 가운데 내세운 것은 역시 농사 문제인데요. 농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관건적인 문제들 그리고 농업 생산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도들이 구체화되었다 이렇게 보도는 했는데 내용은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올해 하반기 네. 그 생산량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또렷하지가 않고요. 네. 대신 다음 해에 태감지구에 대규모 온실농장을 건설하기 위한 거 이거 준비해야겠다 이런 예. 얘기는 좀 눈에 띕니다. 예. 구체적인 내용인데 그래서 현대적인 닭공장들을 또 평양시와 각도에 추가로 건설하는 사업도 계획적으로 밀고 나가야 된다. 네. 이렇게 하반기 몇 가지 과제를 제시를 했습니다만 지금 이런 정도로 아주 간략하게 언급한 것 외에는 네.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없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만 이제 아까 첫 번째 성과로 꼽았던 지방발전 그 2010 정책 예. 지금 뭐 비교적 성과적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만 올해 20개 지역에 건설을 하는데 내년에 20개 지역에 또 건설을 해야 될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올해 안에 그 내년에 건설할 20개 지역 어디 건설할 것인지를 네. 결정을 하자 이런 네. 내용들이 올 하반기에 역점 사업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뭐 대체적으로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주장을 그냥 나열하는데 그쳤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두 번째 의정을 보면 뭐 일꾼들의 사업 방법과 작품을 개선할 때 대하여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뭐 구체적으로 어떤 토의가 좀 있었나요? 보고에서는 일꾼들의 네. 사업 방법과 작품을 개선하는 문제 이게 현식이 당과 국가 예. 전반 사업에서 나서는 절박한 초미의 과제다 이렇게 절박한, 얘기를 네. 했어요. 일꾼들의 사업 작품과 방법에 뭐가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게끔 네. 되는 대목인데요. 노동신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당의 핵심다운 자세와 풍모, 인민적인 사업 방법과 작품에 배치되게 일부 일꾼들 속에서 나타난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사업 태도, 네. 그다음에 형식주의, 네. 거칠의식 일본세, 뭐 그다음에 주관과 독단, 세도와 관료주의를 비롯한 혁명적 군중관이 바로 서지 않은 그릇된 사업 작품의 엄중한 후과가 분석되고 신랄히 비판 총화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당 전반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사업, 형식주의, 거칠의식 뭐 하는 것처럼 네. 포장은 했는데 실제 성과는 별로 또렷하게 없는 그리고 관료주의, 세도주의 이런 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절박하다고 표현할 정도로 좀 만연한 것이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 내용을 보니까 사실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사업 태도, 형식주의, 거칠의식 일본세 이게 하라는 대로 시키는 데서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네. 그렇죠. 간부들이 예. 자기 일처럼 자주적으로 생각해서 예. 창조적으로 막 어떤 목표를 세우고 이렇게 하지 않고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또는 최고 지도자가 그냥 내리먹이면 그것을 억지로 하다 보면 그때 나타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네.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사업 태도, 그렇죠. 예. 형식주의, 거칠의식 일본세.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그 당 일꾼들을 비난할 것이 아니고 왜 이게 나타나는지를 좀 면밀히 분석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세도, 예. 관료주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실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정책이나 조치를 인민에게 억지로 내려 먹여야 될 때 이런 게 나타나죠. 그렇죠. 예. 네. 관료세도 힘으로 강요해야 되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것이 왜 나타나는지를 당연히 좀 더 심층 분석한다면 네. 이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네. 위에서 내리먹이는 식으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네. 뭐 그리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만한 대책이 아니고 말로만 선전으로만 구호로만 이거 해결해라 저거 해결하라고 해봐야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기계주의, 도식주의, 그다음에 거칠의식 일본세, 또 관료주의 이거 아마 안 고쳐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단순히 그냥 노동자들의 태도를 지적하는 데서 그죠. 멈춘 그렇죠. 그런 사실 땜질식이죠. 이게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일시적으로는 개선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또 반복될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뭐 제가 뭐 참견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이걸 엄중 비판하고 신랄히 총화해봐야 해결 안 되니까요. 예. 최고 지도자와 당이 일방적으로 내리먹이는 목표 예. 이게 목표 그렇게 세우면 안 된다는 네. 거고요. 두 번째 비현실적인 노선과 정책 네.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네. 성과를 내는 노선과 정책을 세워야지 현실에서 전혀 가능하지도 않은 노선과 정책을 내리먹이면 네. 바로 그런 문제들 생긴다. 네. 이걸 신중히 그렇죠. 고려했으면 예, 좋겠습니다. 예. 당 일방적으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네네. 노동자들의 창발성을 보장하면서 네. 또 단계적으로 구체적인 목표와 정책을 가진다면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 외에 또 의정에서도 여러
여러 다른 토론들도 좀 있었죠. 네, 세 번째 의정은 중요 부분의 사업 규율 강화 이런 건데 뭐 특별한 내용은 없었고요. 네 번째 의정 사법제도 공고 발전을 위한 몇 가지 문제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조직 문제 해가지고 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그리고 당 중앙위원회 위원들 몇 명을 좀 바꿨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이번에 이두성 동지가 해임되고 김정순 동지를 임명을 했고요. 내각 부총리로 정명수 내각 부총리 그리고 재정상의 이명국 그리고 사회주의 여성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 전향순 동지 등이 임명이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전원회의는 보통 1년에 이제 한 번 정도 이제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부터 1년에 2차례씩 진행한다고 하는데 뭐 그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유를 언급을 해놨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보도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김정은 동지께서는 최근에 우리가 해마다 연말 전원회의에서 채택된 결정 집행을 위한 중간 총화회의로서 6월에 전원회의를 소집하고 있는 사업 체계가 현재 우리 사업에 유익하다고 하셨다. 이런 내용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이번 전원회의 중간 총화회의에서는 상반년 사업의 성과, 결함, 그 원인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히 평가를 내리고 하반년 사업을 조금 더 치밀하게 조직하는 데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1년에 한 번 평가하고 점검하는 것보다는 1년에 2번 정도 이 평가하고 점검하는 것이 사업의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아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1년에 2번씩 지금 늘려서 진행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네. 뭐 회의를 1년에 한 번 하든 뭐 2번 하든 뭐 또는 뭐 분기별로 하든 뭐 일의 효율성과 목표 달성을 위해서 그 효과적이라면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번 10차 전원회의 전체적으로 어떻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전원회의가 끝난 7월 2일 날 노동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위대한 당이 펼친 웅대한 설계도에 따라 사회주의 농촌 건설에서 세기적 변혁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뭐 나라의 알곡 생산이 뭐 잘 됐다 뭐 이런 거 당 정책 관철에서 혁혁한 성과가 이룩됐다 이런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그 뒤에도 온 나라 농촌 어디에서나 풍작의 기쁨을 안고 하늘과 땅이 들썩이의 기세를 올리며 밀보리 농사 결속을 위한 투쟁을 다 그쳤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 밑에는 주 타격 전방에서 이룩되고 있는 이 자랑할 만한 성과는 전면적 국가 부흥의 새 국면을 힘차게 열어나가는 전체 인민들에게 신심과 용기를 뭐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제가 지금 북한 사회가 전체적으로 어렵고 또 식량 문제가 어렵다는 것은 사실 북한 정부가 가장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막 12개 알곡고지가 어떠고 저떠고 12개 중요고지 막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당도 또렷한 해법을 못 내서 지금 먹는 문제 해결 하나 못해서 지금 80년간 허덕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위대한 당이 펼친 웅대한 설계도 이게 과연 어디에 있다는 것인지 또 사회주의 농촌 건설에서 과연 세기적 변혁이 과연 일어났는가 온 나라 농촌 어디에서나 풍작의 기쁨을 안고 있다 막 이런 어떻게 보면 다소 좀 민망할 정도로 과장된 표현들과 선전 문구들 이걸 보면서 사실 이번 전원회의의 내용만 보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눈에 띄는 특별한 대책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은 내놓지 못한 채 과한 민망할 정도의 과장된 표현을 써가면서 성과를 부풀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자력갱생하자거나 위대한 최고 지도자가 훌륭한 대책을 내놓았다거나 이것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과장된 표현을 써가면서 해왔던 것 이건 지난 80년간 계속 한 거거든요. 그렇죠. 늘 하던 거죠. 근데 이렇게 놓고 볼 때 이번 전원회의에 뾰족한 해법은 거의 없는 상황. 이걸 보면서 이게 변화와 혁신이 없는 나라는 죽은 나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이번 전원회의를 한마디로 총평하자면 변화와 혁신 없는 대책 없는 그저 그런 회의였다. 다만 눈에 띄는 건 하나 있었습니다. 이번 회의 참가자들이 모두 가슴에 김정은 위원장 얼굴 사진이 담긴 초상 휴장을 모두 들고 회의를 했습니다. 이거 하려고 전원회의였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 지금 북한이 수령을 떠받들고 있어요. 그렇죠. 세상에 그 어떤 나라보다 자력갱생했어요. 근데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지금 머물고 있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조차 해결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죠. 해오던 방법, 이미 실패가 명백한 방법들, 뭐 최고 지도자가 위대하다, 당이 뭐 웅대한 설계도를 내놨다, 세계적 변혁이 일어났다, 이런 것을 반복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거 바꿔봐야죠, 방법을. 그렇죠. 네. 그래서 잘못된 사상과 노선 때문에 지금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모든 것을 잃은 인민들의 모습을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인민들의 시간과 노력을 쥐어짜서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자력갱생 노선과 같은, 그리고 자화자찬하는 세계적 뭐 변혁, 웅장한 설계도, 이런 거 이제 그만두고 이제 진심으로 문제를 정면으로 맞닥뜨려서 네. 실사구시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게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인민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른 그렇죠. 장작 같은 상황이어서 이 마른 장작을 쥐어짜서 물을 얼마나 얻을 수 있을까요? 이미 80년이 넘도록 실패한 정책인데 네네. 여전히 북한 노동당과 그 정부에서는 세계적 변혁이라고 사실 포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뭐 희망사항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정작 인민들의 삶은 고달픕니다. 뭐 농업에서 세계적 혁명이 일어나려면 아마 뭐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농촌에 동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계화하고 공업화해서 업그레이드 해야겠죠. 예, 그렇게 해야만 아마 세계적 변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에서 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의 밝은 미래를 그려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더 나은 조선을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요. 북한 당국이 군사 분계선을 요새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최근 군사 분계선에서 뭐 지뢰가 폭발해서 북한 군인들이 뭐 다치는 그런 일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전선 지역 일대 요새화를 위해서 지뢰를 매설하던 중에 네. 지금 여러 차례 지뢰 폭발 사고가 나고 있고, 이것 때문에 다수의 지금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강원도의 한 주민도 강원도 회양군에 주둔한 최전현 부대 군인들이 분계선에 지뢰를 매설하던 중 오작동으로 지뢰가 폭발하는 바람에 네. 작업하던 군인들이 팔다리를 잃거나 실명하는 사건도 벌어졌다, 이렇게 예. 직접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남북이 합의에 따라 지뢰를 제거를 했던 적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은 남북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다시 북한 군인들이 지뢰를 매설하고 있다고 하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군사 분계선 요새화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 요새화 조치 뭐 정확히 어떤 것입니까? 이 말이 언제 나왔는지를 예. 조사해 보니까요. 2020년 6월에 당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예. 담화를 발표합니다.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하면서 담화를 발표했었는데 네. 내용은 이런 겁니다. 남북 연락사무소 철폐하겠다. 네. 개성공업지구 철거하겠다. 그리고 9.19 남북 군사합의 파괴하겠다는 경고를 이때 합니다. 9.19 남북 군사 합의에는 군사분계선 지역을 비무장지도로 만들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걸 파괴하겠다고 이미 그때 경고를 한 거죠. 예. 그리고 그 직후인 6월 13일 인민군 총참모부가 남북 합의로 비무장화된 지대에 다시 진출해 전선을 요새화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네. 이때 전선 요새화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날 개성에 있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한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때부터 이제 이른바 전선지대 요새화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본격적으로 된 것은 작년 11월부터입니다. 네. 일단 군사합의에 따라서 최전방 감시초소를 철수를 했었는데 이때 다 작년 11월부터 복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올해 1월 달에 네. 여기 다시 다 전부 감시초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의선, 동해선, 화살머리고지, 이게 남북 연결도로 일대, 여기에 원래 지뢰 다 제거했었는데 그렇죠. 예. 이거 지뢰 매설을 다시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동해선 가로등, 철도 길 있죠? 네. 철로, 이런 것들 다시 다 없애는 다 작업도 없앤다고요? 또 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4월부터는 전선 지역 여러 곳에 병력을 투입해 가지고
경계 능력 보강을 위해서 불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일단 막 눈에 안 띄는 어떤 예. 불모지가 있어야 사람들이 막 지나가고 나오고 누가 뭐 오고 갈 때 그렇죠. 눈에 띄니까 그거 만들고 있고 지뢰 매설 작업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술도로 보강하고 있고 방벽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인민군에 있는 부대원들이 엄청나게 많이 동원되고 있는 있군요. 상황이죠. 네, 그렇군요. 자, 뭐 남쪽에 뭐 대북 전단을 핑계로 지금 이렇게 요새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어쨌든 이 군사분계선 그 일대를 요새화 조치하는 데는 분명 북한 당국의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뭔가요? 2020년 6월 총참모부가 전선 요새화 조치를 선언한 배경이나 이런 걸 놓고 볼 때는 첫 번째 목적은 남북 관계를 악화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윤석열 정부를 압박하려고 하는 대남 정치적 목적이 첫 번째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러나 그거 말고도 주민들이 증언한 바에 따르면 이번에 그 전선지대 요새화는 탈북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또 선전을 하나 봐요. 네. 그래서 전원 지역 주민들에게는 최전현 지역의 안전을 강화하고 민족 반역자들의 도주를 막기 위한 이번 요새화 조치는 응당 필요하다 이렇게 선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재 설치하고 있는 뭐 장벽 같은 거 또는 지뢰 매설 같은 거 사실 이것들을 놓고 보면 한국군의 공격을 막는 군사적 방어 기능도 있고요. 또 탈북 방지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는 그런 조치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이 군사분계선 요새화 조치 때문에 뭐 지뢰가 폭발하는 등 또 사상자가 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외에도 뭐 여러 부작용들이 좀 발생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아까 이제 언급해주신 내용도 이제 가장 중요한 부작용 또는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강원도 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주민들의 월남도주를 막기 위한 최선의 대책으로 분계선 전역을 요새화하라는 지시가 최전현 부대들에게 내려졌는데 현재 자재 부족과 작업 도중 사고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군인들의 사기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증언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증언을 고려해 보면 첫 번째 문제는 방벽 건설 작업에 필요한 공구나 자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일단 중요한 문제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개인 집을 털어서 이를 마련하는 경우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주변 주민들은 군인들의 도둑질로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주민들이 전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불안해할 정도로 지금 정부 특히 군 당국에서 강력하게 이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재와 물자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굉장히 무리하면서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게 이제 첫 번째 부작용처럼 보이고요. 두 번째는 작업하는 군인들이 하루 세 끼 식사조차 지금 먹지 못하고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부대에서 자체적으로 돈을 모은다거나 식량을 지금 털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부대가 사실 넉넉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상급 지휘관들도 불만. 그러다 보니 전반적으로 지금 전현지대 군인들의 의욕이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 그러다 보니 이 건설 작업, 뭐 장벽을 건설하거나 지뢰 매설하거나 이런 작업도 속도가 잘 안 난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뭐 장벽을 건설하고 이런 데는 당연히 뭐 콘크리트도 필요할 테고 돌도 필요하고 이렇게 할 텐데 여기에 저는 어린아이들까지 동원될까 봐 좀 걱정이긴 한데 그러지 않기를 좀 바라는데요. 자, 우선 뭐 북한 당국에서 군사분계선 요새화 조치를 뭐 한다고 하니까 뭐 건설을 할 텐데 뭐 중단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런데 뭐 중단하지 않을 경우에는 뭐 공사를 계속 지속을 할 텐데 이런 말씀하셨던 이런 문제점과 이런 부작용들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뭐 몇 가지 쭉 설명드렸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지뢰 매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발 사고로 인한 부상자와 사망자 속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거 좀 속히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재 폭발 사고가 발생한 부대에서는 사고 발생 대상자에게는 영해군인 칭호와 훈장을 내리겠다. 이런 식으로 군인들을 독려하고 있다고 아무 해요. 의미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훈장 내리고 영해군인 칭호 받아봐야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자칫 생명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지뢰 매설 작업에 선뜻 나서려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다 이런 건데요. 군인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일단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안전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지뢰 매설 작업을 중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미 사망한
또는 부상한 사람들과 그 가족에 대해서는 철저한 피해 보상, 네. 특히 생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국가적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국에서 얘기하는 게 탈북자 막겠다는 거. 네. 그다음에 한국과의 관계 문제잖아요. 네. 자, 그러면 탈북을 막고 싶다면 이 지뢰매설 해가지고 탈북을 막는다는 게 얼마나 하책입니까? 네. 예, 진짜 그렇죠. 상책은 인민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면 그렇죠. 누가 떠나려고 하겠습니까? 네, 떠나지 않도록 해야죠. 그렇죠. 인민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네. 먼저다. 그게 진정한 국가의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네. 두 번째, 한국의 공격을 막고 싶다? 그러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이나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대한 군사적 위협, 핵과 미사일 개발로 이걸 하면 당연히 주변 국가에서도 그에 대한 대응을 하기 네. 때문에 한반도 긴장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핵과 미사일 개발이 먼저다. 사실 네.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을 공격할 의지나 네. 계획이 전혀 없거든요. 네. 이런 점을 김정은 정부가 잘할 것 같은데 네. 왜 그러는지 지뢰매설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북한 군 당국에서 지금 군사분계선을 요새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먹고 살기 힘든데 이런데 동원시키고 오히려 이런 위기를 조성함으로 인해서 내부 단속을 위한 것이 유일한 목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군인들이 죽고 인민들이 고통을 당한다면 아마 군 당국 정부도 뭐 신뢰를 잃겠죠. 그렇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지금 지뢰매설 한다고 막 네. 이렇게 군인들이 지금 사망하고 있잖아요. 네. 그 가족들에게도 엄청난 비극과 그렇죠. 슬픔인데 네. 사실 정말 뭐 그럴 이야 없겠지만 만약에 미국이나 한국이 정말로 군사적으로 공격한다고 마음을 먹으면 군인들이 지뢰 밟고 가면서 총 들고 올라가지 않을 거예요. 네. 그 전투기와 미사일로 네. 그 분계선 군인들이 지나가지 않고도 북한 김정은 정부를 패배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21세기 현대 전쟁은 그런 식으로 벌어질 텐데 아무런 쓸모도 없는 지뢰 매설 작업에 그 소중한 20대 젊은이들의 꽃다운 생명을 그런 식으로 빼앗는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뭐 남쪽에서 월북을 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지뢰는 온전히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북한 당국에서 이런 것들은 조속히 시정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